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기후재난 특집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후 대응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가로림만이 품고 있는 작지만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 보고 갯벌의 건강한 맛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시작에 앞서서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네, 예전에는 키웠었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반려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 분양용 개를 번식하는 불법 개 번식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요일 오전 아침에 전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어서 시청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비좁은 우리의 강아지들이 먹다 남은 음식과 배변 등 오물이 뒤섞인 채 갇혀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또 다른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만 총 600여 마리, 역대 적발된 불법 개 번식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된 강아지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개 경매장에서 합법적 개체로 둔갑해 거래됐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 반려동물학과 전 교수가 운영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개들이 합법 번식장으로 옮겨 등록 작업을 하는 이른바 택가리를 거치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거래 전표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거래되는 강아지 4마리 중 1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의혹이 제기된 경매장 운영주와 불법 개 번식장 업주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모습이 어땠습니까?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예, 저희 TJB 취재진과 그리고 또 카라, KK9 레스큐, 코리안 독스 등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이 함께 사전에 파악한 그 불법 개 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총 2곳을 갔는데요. 한 곳에서는 좁은 우리 안에서 배설물과 음식이 뒤섞인 채 갇혀 있는 강아지 수백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악취도 엄청났고요. 또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개체들이 있는 반면 경매장에서 팔리지 않고 돌아온 듯한 그리고 또 아픈 강아지 이런 강아지들은 좀 구석에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듣고 개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사전에 체증된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도 한 300여 마리의 개들이 방치된 걸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식장 바로 옆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개 사체가 방치된 채 있었고요. 또 부패가 완전히 끝난 그런 개 두개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불법 번식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식용견 번식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다르죠, 여기는? 예, 저도 이제 불법 개 번식장을 취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 개가 도살되고 냉장고에 개 고기들이 가득하고 그런 현장을 가는 거냐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말아셔야 할 게 식용으로 판매되는 개 사육장, 도살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을 시키고 출하해서 경매장으로 넘겨서 판매하는 개 번식장, 즉 반려동물 그런 번식 공장을 찾아간 겁니다. 식용견 도살장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네. 근데 불법 번식장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이게 불법 번식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개 번식장이라는 게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환경에서 모견들이 여러 호르몬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반복된 임신과 출산 속에 이렇게 약간 학대된 채 운영이 되고 또 상품화돼 팔려가는 이런 비윤리적인 실태로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8년 동물 생산업 허가제 이런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번식 농장주 1명당 75마리로 번식 개체를 한정했고 또 청결한
환경에서 목연과 또 강아지들이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또 지자체들의 정기적인 관리도 하게끔 이렇게 제도화를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같은 환경을 마련해 한 번식장에 한해서 허가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원래 그 낙후된 환경 속에서 그대로 이 번식 공장을 운영하는 게 바로 불법 번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번식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환경을 못 갖추고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불법 번식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는 번식장주와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허가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는 데만 수억 원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꺼리는 게 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자체가 이 허가제를 만들었으면은 제대로 운영을 네.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싸게 더 많은 개체를 불법으로 이렇게 번식해서 출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니까 이 같은 불법 번식장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불법 번식장이? 네. 지금 동물단체들이 경매장 등에 이제 잠입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추정치가 전체 경매 대상 강아지 중에 최소한 25%는 25%? 예, 불법 번식장에서 온 개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내부 고발에 나선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 번식장이 지금 현재까지 한 2천여 곳 되는데요. 이 수치가 전체 번식장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한 70%는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 달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이제 경매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강아지 경매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이 취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반려동물들이 경매장에서 거래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펫샵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개념과 같은데요. 네. 논밭에서 출하된 농산물들이 도매시장에서 경매장에서 이렇게 경매에 붙이게 되고 뭐 마트나 슈퍼에서 사가지고 이 소매로 이렇게 풀리는 그런 형태처럼 번식장에서 출하된 강아지들이 경매장에서 거래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펫샵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결국 강아지가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뭐 농산물처럼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예.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강아지도 있고, 이건 어떻게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코로나19 당시 이제 외출 빈도가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애견 수요가 폭증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인기가 있는 말티즈와 푸드를 합쳐놓은 그 말티푸라는 견종이 있는데 이 견종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어서 경매장에서 네. 평균 한 8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되기도 했고 강아지의 생김새가 귀엽거나 또 상태가 좋으면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너무 커버린 강아지나 아파 보이는 개체 또 좀 예뻐 보이지 않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번식장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번식견으로 평생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방치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아지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차별을 받는 거네요. 그죠? 좀 예. 안타깝네요. 택갈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잠깐 영상에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강아지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관리돼서 경매장까지 왔다 이런 기록 카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 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물들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업장의 이름을 빌리는 꼼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개들이 허가 번식장으로 이동을 하고 마치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잘 관리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이 꾸며져 가지고 네. 경매장에서 정상 개체로 탈바꿈하고 소매 펫샵에서 구매를 하게 또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수복 기자가 이제 단독 보도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의 이제 협업 제안이 왔습니다. 아, 이게 불법 번식장의 처참한 현실을 좀 방송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뤄달라 요청을 한번 해봤고 사전에 확보된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 보도가 돼서 충분히 좀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취재를 나서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단체 관련 단체 한 3곳 그리고 또 저희까지 포함해서 한 50여 명의 그런 급습 인원이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예, 불법 번식장을 찾아갔고요. 현장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불법 번식장의 이후 상황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네. 예, 번식장 2곳에 있던 강아지들은 이제 대부분 구조가 됐고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식장을 운영하던 그 주인들은 그 고추나 뭐 고구마 같은 게 농사를 짓고 또 그거를 동물단체들이 소비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아예 이 업계에서 이제 떠나기로 합의를 한번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불법 번식된 개들이 좀 합법적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걸 이제 주도하고 또 이제 눈 감아준 혐의로 그 대전 유성구에 있던 그 경매장에 대해서도 네. 고발 조치가 들어간 상태고요. 예, 이제 동물단체들은 비윤리적으로 불법 온상인 이런 현재 반려동물 경매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 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